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2주간 이른바 7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대규모 총파업에는 40여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3조 개정하라. 민주노총이 앞으로 2주간 전국적인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동계약을 저지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일본오염수 투기를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폭등한 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살리는 총파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공공성을 지키는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규모 총파업에 40여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택배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등도 연이어 파업에 참여합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대부분이 하루나 이틀씩 돌아가며 파업에 참여한다며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예고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파업 기간 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파업에 전국에서 하루 최대 155개 부대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 씨 측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검찰 측 입장을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꼽은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구속 여부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사업가에게 선거운동 명목에 5천만 원을 받고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살포용 6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 씨는 앞선 2차례 검찰 출석길에선 의혹을 부인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을 오갈 땐 침묵했습니다.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하신 거 맞나요? 경선 캠프 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박 씨는 돈봉투 살포 혐의 외에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자금이 선거 캠프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9천여만 원을 연구소가 대납하게 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의심하는데 박 씨가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 측은 영장심사에서 20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씨가 정당민주주의 등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고 증거인멸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씨 측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내 검찰 측 입장에 반박했고 박 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구속 수사를 통해 송 전 대표의 봉투 살포 의혹 관여 여부 확인 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의 결정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제로슈거 음료수 등에 쓰이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가 강하고 인슐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살이 찌지 않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이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음료업계는 비상에 걸렸고 식약당국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5억 5천만 개가 팔린 펩시의 제로슈거 라임. 건강과 맛을 동시에 찾는 이른바 헬시 플레저 덕분에 판매가 늘었는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 이비군에 지정하기로 하면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막걸리 업계 1위 서울장수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빛 유자 막걸리를 제외하고 전 제품에 아스파탐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속사항들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은 인슐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살이 찌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200개국에서 승인한 식품 첨가물 감미료입니다. 국내 하루 섭취량 권고 기준은 1kg당 40mg, 대개 0.1% 미만 극소량이나 2~3% 정도가 쓰이는데 기준치 이상을 섭취하려면 240ml짜리 음료수를 매일 100병씩 마셔야 합니다. IARC하고 그다음에 제파에서 지금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 섭취량이라든지 제2국 관리 동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스파탐이 국제적 이슈가 된 만큼 식약당국과 식품업계는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얼마 전 폭염 속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예비군 훈련을 받던 남성이 같은 질환으로 숨졌는데요. 주로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급성 심혈관 질환. 겨울 못지않게 여름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소재형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을 가린 시민들이 한강변을 내달립니다. 이렇게 뙤약배달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라이딩 도중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사고는 이곳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은 최고 기온 33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에 빠져가지고 내리다가 책지도 못하고 거기서 바로 떨어져서 간 사람도 있고 또 가다도 더위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열사로 해서 많이 그런 거 오는 거죠. 앞서 지난 5월엔 경남 김해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로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혈관 질환. 이처럼 날이 더워지면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체내 혈액이 끈적해지는데 이 경우 혈전 발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 최근 들어 2년간 심근경색 환자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더운 경우에는 탈수가 되기 쉽고 탈수가 되기 쉬운 상황에서는 혈액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선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의 주역인 프리고진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은 현지 언론을 통해 프리고진이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의해 독살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프리고진의 핵심 사업체를 몰수하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패트리엄 미디어 그룹에 들이닥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요원들. 컴퓨터와 서버를 샅샅이 털어 프리고진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온라인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거느리고 크렘린궁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패트리엄 미디어는 프리고진의 기업 제국 중에서도 노른자로 꼽히는 곳. 압수수색은 사업체를 빼앗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전직 리듬체조 국가대표 알리나 카바예바가 이끄는 내셔널 미디어 그룹이 패트리엄 미디어의 새 주인으로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카바예바는 푸틴 대통령의 숨겨진 연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둘 사이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렘린궁에 지목한 새 사업자들이 용병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더 이상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는 등 바그너 용병단 해체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 암살을 지시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FSB가 푸틴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프리고진 제거 임무에 성공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은 현지 언론을 통해 프리고진이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의해 독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